오늘은 이윤상 유괴 사건을 다룹니다. 지난 1980년 11월 중학교 1학년 이윤상 군이 유괴가 됩니다. 선생님과 상담하러 간다고 집을 나간 뒤 사라졌는데 그날 밤 이 군 부모에게 한 남자가 협박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당신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 우리는 전과자 4명이고 현금 4천만 원을 준비해라. 신고하면 아들을 죽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군 아버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은밀히 잠복과 감청에 착수하는데요. 하지만 그 사실을 범인들이 눈치챈 걸까요? 이틀 뒤 전화를 걸어서 이 부모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이군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결국 돈을 준비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지만 범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까지 열어서 범인들의 위협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이를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보내면 너도 죽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과연 범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알아보시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아이를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보내면 너도 죽는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전 대통령이 3일간의 시간을 줬는데 3일 전에 오후 11시까지도, 오전 11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이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윤상 군이, 이런 말은 괜찮습니까? 네. 이윤상 군이 사실은 오른쪽에 약간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있었는데 3살 때 아마 소아마비를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오른쪽 장애가 있었고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척추 수술을 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은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납치를 당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전 국민이 언론도 말할 것 없지만 일반 국민들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아무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윤상 군이 소아마비가 있긴 했지만 전혀 구김살도 없고 이웃과 친구들과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면서요. 예, 소아마비도 알았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척추에다 세균성 염증이 발병돼서 사경을 오가는 대수술도 했고 그 다음에도 또 복부의 대수술도 하고 사실 어릴 때 이렇게 많은 수술을 하거나 몸이 불편하면 좀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네. 병원에도 오래 있어야 되고 네. 아무래도 학교도 좀 자주 못 가게 되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글짓기 그림짓기에도 소질이 있었고 전교 1등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고요. 이제 저희보다 조금 더 위인데 이 세대에는 그 소년 동아일보에 그 동아 소년 기자 하는 게 되게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아 소년 기자도 하고 또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었대요. 보이스카우트 단원이고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데 또 누구보다 앞장서는 그런 선량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착한 아이가 납치가 된 걸까요? 일단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0년 11월 13일이었죠. 네, 11월 13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념우표를 구입하기 위해서 잠깐 나갔다. 그리고 나간 김에 누나의 참고서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현금 17,100원 정도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한 800m 떨어진 마포 우체국에 들리고 그리고 수량서점이라는 참고서에 들렸다가 책을 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 체육교사, 체육선생님을 만나겠다라고 나갔는데 수량서점까지만 확인되고 그 이후에는 행적이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살 책이 없어 그냥 되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행적이 끊긴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요. 범인에게 아마 납치범이겠죠?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형적인 이 유괴범, 협박범의 전화였는데요. 당신 아들이 수원에 감금돼 있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우리는 전과자로 일본으로 이제 밀항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4천만 원을 준비해라. 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아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조금 더 밝혀요. 나는 당신 때문에 망한 사람 중 하나인데 당신 아들을 살리려면 4천만 원을 준비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1980년이었잖아요. 4천만 원이면 돈이 어느 정도 되는 상당히 거예요? 크겠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도 중반경에 네. 지금 서울에 있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가 네. 한 평당 105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갔어요. 보통. 그리고 재봉급이 네. 그 당시에 15만 원, 20만 원이니까 어머. 그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네요. 지금 보면 매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부모께서는 4천만 원이 많으니까 2천만 원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범인 연락이 와가지고 돈을 보내라고 하니까 네. 4천만 원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갈 수 없고 2천만 원을 준비하겠다 했더니 범인이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씨를 통해 가지고 종로 2가 빵집으로 돈을 갖고 와라. 그런데 가지고 갔더니 범인이 안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유명한 담사는 그때 야외 음악당이요. 야외 그 음악당으로 가지고 와라.
그도 없었어요. 네. 또 서울로 시계탑 유명하지 않습니까? 만남의 장소로 서울로 시계탑을 갖고 와라. 그래도 안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돈가방 나오라고 갖고 갔지만은 그 당시에 범인으로 수행되는 사람은 나타나질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실종된 이윤상 군의 누나도 누군가에게 여러 번 납치를 당할 뻔했었던 적이 있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같은 시기에 네. 이제 누나죠. 연수양도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중학교에 연수양의 면회를 온 다음에 네. 내가 연수양의 아버지인데 이 딸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면회 기록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면회가 실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연수양이 윤상군 누나가 되게 기지가 좋았던 거죠. 아버지 여기 차를 대놨으니까 내 차를 타고 가자라고 아버지라고 밝힌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누나가 동절 좀 빌려달라. 내가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내가 지금 이 차를 타고 가도 되는지 물어보겠다 했더니 그 상대방이 당황해하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모든 게 오리무중입니다. 범행 동기도 오리무중이고요. 일단 그 유괴의 범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 헷갈립니다. 또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지만 예. 편지까지 또 보내기 시작한다고요. 그 납치가 되고 나서 이제 3개월 정도 동안 60차례에 걸쳐서 협박 전화와 편지 이런 게 왔었대요. 그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어서 집과 가게를 폭파하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아들을 유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3달 가까이 지나서 다시 또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 편지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 나오는 거죠. 이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 내용이 네. 마포에서 당신의 아들의 교통사고를 냈다. 네. 근데 이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유괴 사건을 조작했으니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고 수습을 할 수 있겠냐. 윤상군을 돌려보내드릴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석 달 만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는 교통사고 위장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안 한 거는 범인들이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계속되는 편지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건 좀 진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린이 유괴 사건은 보통 아주 어린 애들 있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재합이 가능한 아이들인데 그 윤상군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어느 정도 커서 또 의사 표명도 분명하고 나이도 있어서 신체 활동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몸집이 숙성한 편인데 좀 이상하다. 그리고 돈을 요구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이나 뭐 돈가방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장소를 바꾼다든가 이러면서 절실해 보이지 않아서 정말 교통사고를 내서 뭐 아이가 다치거나 이랬으니까 이걸 수습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르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열어두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경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경찰은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했습니까, 당시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정체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들을 이 40대 포주를 두목으로 하는 이 일당 3, 4명의 이 윤락 조직일 가능성에 염두를 뒀습니다. 실제 이 통화와 협박 편지가 많이 왔잖아요. 이 내용들을 조금 종합하고 퍼즐을 끼워 맞춰보면 이 40대 남자와 20대 여자 2명이 이 남남이면서 이 한 가족처럼 한 집에 사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범인들은 윤상이가 이제 수원에 있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경찰은 이들의 연고를 서울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5차례의 접선 장소 중에 4차례는 서울 시내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일 것이라고 봤다면서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2가지를 보게 되면 일단은 그 범인들이 유상근의 집이 아마 외관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돈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준비하는 여력이 있는 집인 걸 알고 있었고 네. 또 하나 뭐냐면은 그 가정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윤상근이 더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범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정사를 알 정도라면 면식범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마 윤상근이 학교 갔다 오면 예출을 잘 안 했나 봐요. 근데 그날은 학교 갔다 온 뒤에 옷을 갈아입고서 참고서 한다고 딱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수량 서점이라는 데로 갔는데 그 체육 선생하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수량 서점에서 체육 선생 가는 길이 반대방이 학교 가는 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인들이 중간에서 그 윤상고를 납치했다고 한다면, 유기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상군이 움직이는 동선, 학교를 가는 것, 또 서점을 가는 것 정도의 동선을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가정 내부를 알거나 면식이 있었다고 본 거죠. 이렇게 점점 범인의 특성을 좁혀가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범인은요. 그래서 결국에 이윤상군의 가족들이 현상금까지 내걸고 아들을 찾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현상금은 2천만 원 정도 당시 돈으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예, 돈이네요. 그리고 네. 사실은 이 돈보다도 이 가족분들의 호소문, 살련만 주신다면 평생 은인으로 살겠다는 이 공개 서한문을 보내면서 이 이제 윤상군의 사건을 좀 해결할 수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네. 다만 당시에는 DNA는커녕 지문 수사가 이제 과학 수사가 갓 태동하던 80대 초반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도 지문 수사가 쪽지문에 관한 발췌와 대조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기 전이라서 결국은 네. 공개 수사라고 하는 게 원한 관계에 의한 거, 또 주변 탐문, 제보에 의한 거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당시 수사팀이 이제 특별한 성과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무려 16,000여 명의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경찰이 선포하기 이르는데요. 초동 수사부터 다시 해보니까 범인은 꽤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요. 네, 정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주영형이라는 이름의 20대 남성이 범인이었는데 이 윤상군의 체육 교사였던 겁니다. 자신의 범행을 도왔던 제자 2명, 그러니까 이 여고생 2명과 함께 검거가 됐는데요. 이 비공개 수사에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참고인들을 다방면으로 불러 진술을 받은 결과입니다. 알고 보니 이 도박으로 빚 1,000만 원 정도를 졌는데 이를 갚기 위해서 이 자신의 제자 중에 이제 가정 환경조사서라고 하죠. 그때 당시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윤상군이 비교적 가정에 유복했고 그래서 윤상군을 콕 점집어서 유괴를 한 겁니다. 이 초동 수사선상에서 오랜 기간 배제가 된 건요. 이 알리바이를 처음에 나름대로 됐다고 하고요. 네. 또 특히 이 서울대 체육과를 나와서 이 석사 학위까지 가진 엘리트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선입견도 다소간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학교 서류를 보면서 윤상군의 집 배경과 주소 모든 정보를 알아낸 겁니다. 팀장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이잖아요. 윤상군 찾았습니까? 이 불행하게도 그 납치된 다음 날 윤상군이 아마 그 범인이 네. 사실은 살인 같은데 살인은 뭐냐면은 윤상군이 이제 소리치고 하니까는 입에 이제 테이프를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질식사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조사할 때 아직 범인을 잡았을 때 그 범인이 그 주 교사가 하는 말이 네. 교사를 했다는 말도 했었어요. 사실 목적임인데 근데 그건 또 번복을 했고 어떻든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본인이 납치를 해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테이프를 막기 때문에 네. 죽음으로 발견이 된 네, 거죠. 거기까지만 좀 설명을 네. 하시죠. 근데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공범으로 잡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면서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여고생들인데요. 사실은 주 교사가 중학교에 있을 때 관계를 맺은 학생들인데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협박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쓰게 만들었고 또 그리고 전화할 때 본인이 했지만 또 그 여고생들을 시켜가지고 협박 전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살해 사건에 가담하진 않고 단지 그 종범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편지를 보냈다든지 협박했다든지 전화만 한 거지 살인 사건을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A양과 B양에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붙잡히자 주 선생님이 A양과 B양에게 동반 자살하라 이렇게 꼬드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못된 선생님 같은데 네, 이렇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또 거짓말 탐지기 때문이다. 또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80대 초반에 그 지문이 이제 과학수사에 태동함과 동시에 거짓말 탐지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짓말 탐지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직접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네. 대신 다른 증거와 결합한 증거 또는 정황 증거 또는 수사의 방향을 정해주는 증거인데 이 범죄자를 잡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공범에 대한 숫자에 관련돼서 이 사람 생체 반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윤상군이 마지막으로 외출할 때 썼던 장갑에 대한 이런 외형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거짓말 탐지 반응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 보고서 통보서를 쓰면서 이 피의자가 다 자백도 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방안 온도가 그 조사실 온도가 30도가 넘었었는데 이 주 씨가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몸을 떼면서 춥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살해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죄값은 치러야겠죠. 네. 당시에 어떤 처벌, 선생님과 이 고등학생 2명. 공범 예.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이 선생님은 이제 유괴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괴 살인은 다른 범죄보다 뭐 살인이 워낙 또 이제 살인에 대한 양형은 높지만 사실은 아마 살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지만 유괴 살인이 사형까지 이르게 된 건 유괴이기 때문에 유괴가 있어서 그냥 살인이 아니라 유괴 살인이기 때문에 사형이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두 여학생은 이제 그 A 양에게는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이제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형이 선고됐다가 이렇게 형이 확정이 됐고요. B 양은 그냥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이제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이 됐는데 A 양하고 B 양은 왜 이렇게 그러면 형 양이 그렇게 높지 않냐 하면 그 단순 범행 가담 정도가 아주 단순하다. 그리고 아주 일부다. 협박 편지를 아까 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협박 편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협박 전화를 하는 건데 그것도 거의 다 불러줬겠죠. 불러준 대로 쓰거나 이랬을 거고 또 오히려 자살을 강요받았잖아요. 네. 뭐 청산가리 같은 거 받고 뭐 수면제로 자살 강요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정 부분 내용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유괴하고 이런 네.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주 선생님 사형 집행 전에 급히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눈과 콩팥을 사회에 기증해서 4명에게 기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참 늦었겠죠.